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도내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내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지난해 5월 김모 씨는 이곳에서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서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판매원이 위약금의 보조금, 추가 할인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대납되지 않았고 판매원이 잠적하면서 기존 통신사 요금까지 1년 가까이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피해 보상 자체를 잠적하신 분이 잘못했다, 그분한테 잡히면 받을 수 있다, 그 말만 되풀이하니까.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판매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소비자는 86명. 경찰은 피해 금액만 4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리점 측은 해당 판매원은 개인 사업자로 대리점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며 자신들이 피해를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통사 대리점들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할인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원이 특별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이다 그러면 이 대리점 명의로 된 계약서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시더라도 대리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개통 직후 걸려오는 이 통사의 확인 전화에서 반드시 특약 사항을 알려 기록을 남기는 것이 피해 구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원희룡 지사가 출석하는 도정질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과 영리병원 논란, 쓰레기 불법 수출과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일에는 이성문 교육감이 출석하는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며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 관리 보전 지역 변경 동의안 등도 처리됩니다. 지난해 K리그 5위에 그쳤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해도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13일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해 중위권으로 반등한다는 각오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빠른 패스 플레이로 상대팀 골문 턱 밑까지 파고듭니다. 슈팅 기회를 포착했지만 아쉬운 노골.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골문 앞에서 번번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K리그 시즌 초반 경기 내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골 점유율과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아길라르와 독보적 미드필더 유닐록이 합류한 제주는 공격력과 팀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선수들끼리 잘 맞춰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 훈련할 때나 또 그 전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또 축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맞춰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원정 경기로 누적된 피로가 악재이긴 하지만 오는 13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 승리의 각오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우리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위를 기록했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노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6년 만에 포획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는 지난 2009년 12,800마리에서 지난해에는 3,800마리로 줄어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지난 2013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지난해까지 6,900여 마리가 포획됐는데 제주도는 이달 안에 포획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제주 지역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산지 전용 허가로 사라진 산림은 마라도 면적의 28배인
840여 헥타르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조림 사업으로 600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지만 절반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화재로 사라진 산림을 복원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산림 면적 감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 동부권 3개시가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기 재정 부담과 노선 개발 등의 문제가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수공항의 운영 적자액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135억 원.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만 6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는 항공사 설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항공사가 설립된다 해도 운영 초반부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고 AOC를 받기 위한 과정이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고 가동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취항을 시작한 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차에 달해서야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초기 운영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이 탄탄한 사업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힘든 데다 이후에도 해외 노선은 물론 수익성이 높은 국내 노선을 확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포,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50성 미만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낮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좀 잡고 있는 형국이죠. 다만 대규모 관광단지와 산단 개발에 따라 여객 수요가 충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은 오는 8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차로 신호등에 반사 배면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교차로 신호등 본체 주변에 폭 10cm짜리 반사판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반사 배면판으로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야광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어 밤에도 차량 조명을 비추면 빛이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광 테프로 붙여놨으니까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신호등 보기에는 아무래도 좋죠.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잖아요. 교통안전지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청주시 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설치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청주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교차로 사고가 절반이 넘어 전국 평균보다 12% 이상 높았습니다. 청주시 내 주요 교차로 15곳에 설치된 반사배면판 신호등은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등 16개 지역에서 반사배면판 신호등이 운영 중이며 교통사고를 15% 이상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될 거로 생각이 되고 운전자들의 어떤 신호등 등에 대한 시인성 증진, 안전운전 의식과 사고도 많이 예방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5명을 벗기 위한 선진국 사례 도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 주
일요일 시작인 오늘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12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비로 인해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2도, 동부 1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18도, 서부 17도, 남부와 동부 19도로 평년 수준을 1, 2도 정도 웃돌겠고요. 전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와 산지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내일 오후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1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추자도에 내려진 강풍 예비특보는 내일 오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발효되겠고요.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갯벌 체험과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와 김해공항에는 방무가 껴있는 모습이고요. 광주공항에 내려진 저시정특보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되겠습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1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악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수색 임무를 맡을 새로운 119 구조견인 초롱이가 제주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수색견은 수컷 리트리버종으로 사람보다 만배 발달한 후각을 지녔고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던 수색견 수호는 고령으로 은퇴하기로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40여 차례의 실종자 수색과 인명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지역특구 운영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기 어획량의 30%를 차지하는 추자도는 지난 2009년 지역특구로 선정돼 가공과 관광산업에 10년 동안 189억 원이 투자됐는데 올해부터 3년 동안 54억 원이 추가로 투자돼 어촌체험장과 수변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내국인 관광객은 1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2월 10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뒤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40만 명으로 내국인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외국인은 79.5%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제주에서 발생한 감염병 가운데 수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두는 72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습니다. 또 유행성 이하선염이 42건, C형 간염 36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쯔쯔가무시증은 27건으로 지난해보다 35%나 늘었고 댕기열 1건이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 감염돼 발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